안녕하세요. 원영섭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소형주택, 소형건물 같은 경우에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는 법. 이게 아마 많은 건축주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시공사를 잘못 만나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. 사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건축주들은 보통 이제 건축사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는 잘 없고 시공사하고 분쟁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공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물어보세요. 또 중간에 이제 공사가 타절되고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. 근데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은 이제 일단은 소형 건물을 짓는 시공사는 객관적으로 신뢰도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, 이 데이터를 보면 이 시공사는 믿을 만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재무 상태가 좋거나 아니면 그 전에 시공 사례가 좋으면 굉장히 이번에도 우리 집은 잘 지어주겠지, 우리 건물은 잘 지어주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작은 건설사들은 그게 뭐 크든 작든 그 대표이사, 사장, 그분의 그 능력과 인격이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.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거는 내가 그분을 오래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평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웬만큼 오래 봐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공사가 내 집을 잘 지어줄 거냐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감지를 하고 그리고 관리를 조금 더 하면 좋은 시공사가 좋게 시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제일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공 사례입니다. 해당 시공사가 과거에 어떻게 건물을 지었지라고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시공사가 제가 여기도 지었고 저기도 지었고 저기도 지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. 그러나 10개의 집을 잘 지어도 11개째 집을 짓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10개 지었으면 11개째는 잘 지었겠지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. 예,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만큼 이제 신뢰의 문제라는 게 쉽지 않다. 그 말씀 드리는 건데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개로 보통 시공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. 근데 그 소개로 선택을 할 때 지인 소개도 있는데 건축사 소개도 있습니다. 지인 소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인이 자기하고 친한 시공사인 경우가 많아요. 그 시공사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공사 대표가 나하고 친해.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시공사로 추천할게.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시공사의 능력이란 건 객관적으로 평가된 게 아니라 결국 또 다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의 그 대표의 인격이나 그런 능력으로 판별이 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그리고 건축사가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보통 이제 그 설계사무소에 먼저 설계를 맡기죠. 그러면 우리가 그 건축과 관련한 전문가를 가장 먼저 만나는 게 건축사입니다. 그러면 건축사한테 시공사의 소개를 부탁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건축사와 시공사는 원래는 긴장관계여야 돼요. 무슨 말이냐? 시공사는 자체 감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공사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시공사와 건축사가 유착이 돼버리면 그 서로 견제하고 관리 감독할 이 두 주체가 건축주를 약간 기망하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건축사의 추천을 받는 시공사도 굉장히 조심해서
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,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선은 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정말 뭐 그 전에 그 시공 사례도 괜찮고 또 아는 지인이, 믿을 만한 지인이 소개를 시켜 줬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부터 제대로 이제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그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는 작업, 여기서부터 이제 어찌 보면 좋은 시공사가 나쁜 시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계약서를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로부터 그 시공사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가의 손길을 얻는 것, 그게 이제 좋은 시공사가 또 계속 좋은 시공사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, 원래 그렇게 좋지 않은 시공사라고 하더라도 좋은 시공사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, 그게.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마치 이제 또 뭐 이런 것만 살펴보면 된다,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것을 기대하시고 들어온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시공사를 판별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없다고 봐야 된다. 그리고 과거 사례나 지인 소개나 뭐 다른 어떤 전문가의 소개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. 그리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공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계약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.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물론 이제 그 어떤 돌발 사항이 발생하거나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해결책도 되지만, 시공사가 돌발적인 상황을 미리 만들지 않아요. 무슨 말이냐면 이 건축주 협회는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룹이 있다,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좀 그 다른 어떤 그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진 않고 예상 범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, 시공사가. 그래서 제가 시공 계약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또 적극 추천드립니다. 이상 좋은 시공사 선택하는 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